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3월 초순 성문고등학교에 새로운 체육교사가 부임했습니다. 백도윤이라는 이름의 36살 남성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첫인상은 의외로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죠. 교직원 회의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눈 동료 교사들은 그가 전직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을 담당하게 된 백도윤입니다. 짧고 담담한 자기소개였습니다.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스쳐 지나갔죠. 이 학교에는 보통 교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고3 황지훈을 중심으로 한 일진 무리는 그동안 여러 교사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학교 분위기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몇몇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고 또 다른 아이들은 벽에 붙어서 누군가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광경이 낯설지 않았던 도윤은 조용히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죠.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한 명의 후배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황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후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야, 돈은 언제 갖다 줄 거야? 후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정말 내일까지는. 도윤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지나가면서도 못 본 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새로 온 교사로서 성급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체육관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황지훈과 그의 무리가 한 명의 1학년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어요. 이 새끼가 정말 말을 안 듣네. 지훈이 후배의 어깨를 세게 밀치자 아이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죠.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서 그들 앞에 섰죠. 학생들, 뭐 하는 거지? 지훈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새로운 체육 선생님이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후배랑 대화하는 중이었거든요. 대화가 저렇게 하는 건가?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쌤,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어차피 아는 데 많거든요. 우리 엄마가 교육청에서 일하시는데 선생님들 인사 문제도 많이 관여하시거든요. 주변에 있던 지훈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학생이 학생을 때리면 그건 그냥 깡패지. 짧고 명확한 한마디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지금까지 어떤 교사도 자신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못 들었나? 깡패라고 했어.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지훈의 친구들이 긴장한 듯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지훈은 자존심이 상해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 조심하세요.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해야 하지? 그 순간 복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체육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을 건드린 교사는 없었는데 새로운 체육교사가 감히 자신을 깡패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죠. 형,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애들이 다 봤는데.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학교에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마침 도윤이 체육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친구들에게 눈짓을 하더니 도윤 앞을 가로막았죠. 선생님 잠깐만요. 도윤은 멈춰 서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뭔 일이야? 지난번에 저한테 깡패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기분 나빴거든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굴복시키면 자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분 나빴다고? 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싸움 좀 해보시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싸움을 신청하다니 지훈의 대담함에 모두가 놀랐죠. 도윤은 잠시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싸움 잘해?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지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복싱을 배웠고 실제로 또래들 중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친구들까지 함께 있으니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체육관에서 해볼까? 도윤의 대답에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정말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도발한 상황이라 물러설 수도 없었죠.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요. 학생들이 우르르 체육관으로 몰려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어요. 이런 장면은 학교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체육관 안은 금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각 학년에서 몰려온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죠.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또 누군가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더 많은 학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지훈은 운동복 상의를 벗으며 어깨를 풀었습니다. 근육질의 몸매가 드러나자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반면 도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이 태권도 2단에 복싱도 오래 했거든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오른쪽 주먹을 크게 휘둘렀지만 도윤은 몸을 살짝 비키며 지훈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걸 느꼈죠. 어? 지훈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도윤은 이미 원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지훈의 친구 둘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도윤은 손 하나 제대로 쓰지 않고도 3명을 모두 바닥에 눕혔죠. 마치 어른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장 세다고 여겨졌던 지훈 무리가 순식간에 제압당한 거였으니까요. 이게 싸움이야? 도윤이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런 게 아니거든. 너희들이 하는 건 그냥 애들 장난이야.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완전히 굴욕을 당한 거였어요.
특히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자존심을 상하게 했죠.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 이상 달려들 용기는 없었어요. 그날 밤 체육관에서 일어난 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체육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구석진 곳에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 전체에 자신들이 체육교사에게 완패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위상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평소 자신들을 무서워하던 후배들조차 이제는 다르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형,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학교에서 완전히 우습게 봐요. 친구 중 하나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체육관에서 보여준 도윤의 실력을 생각하면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형들 불러야겠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학교 밖에서 알고 지내는 형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대부분 20대 초반의 건달들이었죠. 다음 날 방과 후 도윤이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5명의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중 앞에 선 사람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이시죠? 우리 동생이 많이 친해졌다면서요? 뒤쪽에 서 있던 지훈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형, 저 놈이에요. 저한테 깡패라고 했거든요. 도윤은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남아있는 학생들이 몇 명 보였고 교문 근처 CCTV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죠. 학교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 동생한테 사과 한 번만 하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사과? 내 깡패라고 한 건 말이에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되겠는데 잘못한 게 없어서. 그 순간 건달 중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쉽게 피하면서 상대의 팔을 붙잡았어요. 순식간에 그 남자는 바닥에 넘어졌죠. 이것들이 나머지 4명이 일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체육관에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별다른 부상 없이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죠. CCTV와 학생들의 휴대폰 영상이 모든 상황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라 성인 공범이 연루된 범죄다. 도윤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고등학생이 외부 건달과 공모해 교사 폭행 시도라는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교장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교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오지영, 황지훈의 어머니였어요. 50대 초반의 그녀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뭘까? 지영은 신문을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무슨 범죄자처럼 나왔잖아요. 교장은 당황한 듯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아, 학부모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진정하라고요? 교육청에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세요? 우리 지훈이 상처받으면 이 학교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교사들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교육청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교장을 압박했죠.
그 체육교사 당장 징계하세요. 우리 애를 깡패라고 부르고 폭력까지 쓰고 이게 교육자가 할 짓입니까? 하지만 학부모님 경찰 조사 결과를 보시면 경찰 조사가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다쳤다는 게 중요하죠. 그때 교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온 거였어요. 지영은 그를 보자마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이 백도윤이죠? 우리 지훈이한테 뭘 한 거예요?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제지했습니다. 학교 폭력이요? 우리 지훈이가 언제 학교 폭력을 했다고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후배들 협박하고 돈 뜯고 폭행하는 장면까지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건 애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애를 범죄자 만들어요?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으시면 먼저 올바른 걸 가르치세요. 뭐라고요? 지훈이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건 학부모님 책임도 큽니다. 교장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오지영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오지영과의 격한 대화가 있은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 앞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황지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3달 동안 매일 용돈을 뜯겼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계속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학부모의 증언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죠. 1학년 김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황지훈 선배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갖다 줬어요. 안 주면 맞는다고 해서요. 부모님께는 말할 수도 없었고, 학교 앞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나타났고 학부모들은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어요. 학교 폭력 척결,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죠. 교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은 책상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사태를 조용히 넘기려 했지만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교장 선생님, 이제는 결정하실 때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학교 전체가 더 큰 피해를 볼 겁니다. 그때 교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지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조용히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언론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요. 권력을 내세워 협박하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여론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실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교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후 3시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황지훈 학생과 관련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백도윤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의 박수가 가장 컸어요. 처음으로 자신들 편에 서주는 어른을 만난 거였으니까요. 도윤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한 달 후 성문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황지훈과 그의 핵심 무리들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관련된 외부 건달들은 모두 구속되었죠. 오지영은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식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대가였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도윤은 체육관에서 첫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동안 숨죽이고 지내던 아이들이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1학년 김민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예전에 지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이제는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볼까 한다. 도윤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넘었죠. 선생님, 혹시 싸움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 학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이제 배울 필요 없어.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무술 실력을 직접 봤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죠. 도윤은 체육관 중앙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게 멋있는 시대는 끝났어.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아니라 말로 이기는 사람이거든.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도윤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지난달에 일어났던 일들 기억하지? 결국 문제를 해결한 건 폭력이 아니라 진실이었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말한 그 진실 말이야. 체육관은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 마음도 단련할 거야.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고 불의를 보면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도윤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 체육관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학생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성문 고등학교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문화 말이에요.